진짜 현타 온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닝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K리그 선수들이 왜 J리그로 임대를 많이 갈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혹시나 다 아시겠지만 K리그는 대한민국의 리그고 J리그는 일본의 리그고요. 그리고 중국 슈퍼리그는 말 그대로 중국 리그입니다. 뭐 이건 다 아실 테고요. 뭐 J리그가 왜 제가 이게 생각한 이유가 정말 문득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우리나라 K리그에서 어느 정도 좀 굴지가 있는, 그러니까 좀 스타 선수들은 J리그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 축구를 접하고 이제 K리그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가장 의문이 든 게 왜 K리그가 J리그보다 이렇게 선수 수급이 부족할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K리그에서 J리그로 가는 선수는 많은데 왜 J리그에서 K리그로 가는 선수는 적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K리그 선수들이 왜 J리그로 많이 떠날까? 뭐 임대라든지 뭐 이적이라든지 왜 많이 갈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J리그를 많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J리그로 바로 가지 않고 바로 유럽을 통해서 유럽으로 떠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뭐 흔하진 않지만 뭐 북미 MLS, 그러니까 메이저 사커, 미국 그 프로 리그죠. 미국으로 바로 떠나는 뭐 김문환 선수 같은 뭐 그런 경우도 있었긴 했지만, 그렇긴 했지만 어 솔직히 말하면은 아시아 내에서 봤을 때는 유독 J리그로 가는 선수들이 많아요. 뭐 이적으로 따지자면 사실 J리그로만 많이 간 게 아니라 뭐 중국으로 많이 떠나기도 하고 아랍으로 떠나기도 하고 유럽이나 뭐 미국 등등 여러 지방으로 많이 떠나긴 한데, 근데 유독 J리그로는 임대 선수가 많아요. 뭐 중국 슈퍼리그나 뭐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 뭐 카타르 스타즈 리그, 뭐 유럽의 각종 리그들, 그리고 MLS까지 이런 리그 같은 경우는 임대로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가끔씩 있긴 있어요. 유럽으로 뭐 어린 선수를 임대를 보내가지고 현지에서 실력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력이 되겠다 싶으면은 거기서 완전 이적식으로 선수를 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울산 현대 유스 선수들이 그런 식으로 네, 독일 분데스리가나 푸스발 분데스리가죠.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등등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어,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양보다 J리그로 임대를 떠나거나 이적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J리그에서 적응을 못한 한국 선수들이 K리그로 임대 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일단 당연한 거지만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한일 관계라든지 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고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랜 역사를 하면서 일본이 상당히 많이 언급됐어요. 역사책을 혹시나 있으신 분은 역사책을 딱 펴보면은 축구 얘기는 아니지만 되게 옛날부터 일본과 연관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삼국시대 때는 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 조공을 바쳤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교류들이 많았죠. 그렇게 옛날부터 교류가 많았던 가까운 나라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치나 뭐 옛날 뭐 역사 얘기만 포함된 게 아니라 축구 내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이적 시장이 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인프라라는 게 말이 좀 애매합니다. 어떤 걸 정확히 인프라라고 해야 하냐? 보통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프라라고 하는데 인프라는 뭐 환경적인 측면도 포함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내에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4개를 이렇게 찝어왔습니다. 일단 팀 수인데요. 일단 당연하지만 한국과 일본 비교해 보면은 인구수가 우리나라가 거의 5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인구수가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인구수가 많다 하더라도 뭐 예시를 들자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있죠. 인도네시아 인구수가 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한 대여섯 배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 리그가 발달이 잘 안 돼 있죠. 인도네시아 자체가 지금 피파 랭킹이 162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인프라가 좋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비슷한 선진국이고 비슷한 환경을 통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인구수 차이는 엄청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3부 리그까지 지금 프로로 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부 리그까지 현재 프로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새로 가입한 김천 김포 FC 김천은 승격했죠. 1부 리그로. 김포 FC 같은 경우 포함해가지고 총 33팀이지만 J리그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 다음은 연봉인데요. 사실 근데 인프라 안에 연봉을 넣긴 했는데 사실 인프라랑 연봉은 크게는 관련이 없어요. 인프라가 잘 갖춰진다고 해서 연봉을 덜 받는다, 많이 받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뭐 K리그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보이는 태국 리그 같은 경우도 연봉 수준을 보면은 K리그랑 비슷해요. 태국 선수들 연봉이. 그리고 뭐 우리 지금 동남아 쿼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워낙 동남아 팀들이 이적료를 세게 부르고 연봉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북이나 울산 빼고는 사실 건들기가 좀 힘들어요. 뭐 소속팀이라든지 선수가 적극적으로 진출 의사가 있지 않는 한 사실 동남아 선수들 영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인프라랑 연봉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치만 일단 J리그보다 K리그가 자금력 면에서는 떨어진 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한 거랑 사실 겹치는 내용인데 비슷한 프로야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당장 FA 선수들을 보면은 몇 년에 뭐 천억씩 천억이 된다. 천억 가까이 이제 SSG가 또 이제 그 SK를 이제 인수하는데 또 몇 천억씩 들었잖아요. 그리고 FA 선수들도 뭐 몇백억씩 이렇게 거래되다 보니까 분명히 국내 안에서만 그렇게 거래되는데도 시장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지금 프로야구가 KBO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그거는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지금 뭐 K리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워낙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시장이 커져 있거든요. 뭐 거품까지 얘기도 있지만 뭐 어쨌든 상당히 커져 있는 편이고
자, 그에 반해서 지금 K리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작은 편입니다. 네. 어, 사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사실 투자를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거든요. 물론 이게 앞으로 좀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K리그 우승 상금만 하더라도 3억 원이에요. 3억 원이라면은 아시아 시장에서 봤을 때 정말 선수 한 명 영입하기도 힘든 돈이에요. 그게 우승 상금으로 주어지고 있고 당장 옆에 J리그만 보더라도 우승 상금이 뭐 몇십억, 몇백억씩 되기 때문에 사실 K리그 한 번 우승한 것보다는 J리그로 이적해가지고 우승한 다음에 우승 이제 상금에 대한 뭐 보상금 같은 걸 받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북현대나 특히나 요즘은 전북현대가 뭐 5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주하고 있긴 한데 전북현대나 뭐 울산현대 같은 팀에 들어가가지고 우승을 못하지 않는 이상 그냥 해외 리그로 진출해가지고 연봉 많이 받고 돈 많이 버는 편이 선수들 입장에선 더 좋겠죠. 물론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작은 면에서 밀리면서 많은 선수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이건 뭐 J리그로 임대나 뭐 이적 가는 걸 떠나서 뭐 중국 슈퍼리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해외 리그로 많이 이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앞서 얘기한 대로 J리그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깝기도 하고 K리그보다 연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관중인데요. 일단 관중을 보면은 일단 지역적으로 팀이 되게 밀착이 잘 돼 있어요. K리그보다 J리그가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밀착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관중들이 K리그보다 많습니다. 일단 많고 경기 한번 열릴 때마다 뭐 6만 명 이상씩 오는 인기 구단들도 있고 물론 하위권 구단들은 좀 처지긴 하지만 그 하위권 구단들도 사실 전북이나 울산에 버금나갈 정도로 관중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에 반해서 뭐 K리그 같은 경우는 전북, 울산, 뭐 최근에 관중이 많이 늘어난 대구까지 이 정도를 빼고는 사실 관중석을 꽉 채우기가 많이 힘들어요. 뭐 전북과 울산 자체도 3만 8천인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구장 관중석을 매진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중 문제는 그 나라의 뭐 흥행 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관중이 사실 인프라랑 비례한다. 뭐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프라보다는 오히려 자금 쪽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연봉이랑 좀 관련일 수도 있는데 관중 자체가 이제 투자하면 투자를 많이 할수록 뭐 스타 선수를 영입한다든지 해외에서 좋은 선수를 막 빼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투자한 다음에 관중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중 자체는 인프라랑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구장의 시설이 좋아야지 많은 관중들이 또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K리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력에 비해서 관중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인구 수가 J리그보다 많이 딸리기 때문에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인구 수가 적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중 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관중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번째 이유는 환경인데요. 환경인데 물음표 해놨죠. 왜냐면은 환경이라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환경 자체는 비슷해요. J리그나 뭐 K리그나 문화 차이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J리그 옆에 일본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가까운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른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다른 유럽 리그들보다는 J리그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인프라도 뭐 앞서 얘기한 대로 J리그나 뭐 K리그나 사실 발전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도 뭐 K리그가 구장이 뭐 특별하게 딸린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J리그가 뭐 구장 상태가 뭐 프리미어 버금나갈 정도로 엄청 좋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경 차이는 거의 없고요.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팀 수, 그리고 좀 더 자금을 많이 투자한다는 거, 그리고 흥행 열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좀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이유 이외에도 이유가 있다 하시는 분은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J리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중국 슈퍼리그도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중국 슈퍼리그도 대한민국 K리그랑 가까운 이제 나라고, 그리고 연봉도 J리그보다 더 많이 줘요, 거기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고요. 관중 수도 사실 중국 인구수를 따졌을 때는 33,000명이면 적은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수를 생각하지 않고 봤을 때는 33,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거의 저 세계 6위이 될 정도로 세리에 A랑 거의 비슷해요. 세리에 A보다 오히려 더 많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중적인 흥행 열기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환경은 일단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왜 중국 슈퍼리그로 임대나 뭐 이적은 좀 가는 편인데, 사실 중국으로 이적하는 K리그 선수보다 한 해로만 봤을 때 중국으로 이적하는 선수들보다 오히려 일본으로 가는 선수들이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런 걸까?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황사먼위로 인한 스타 영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우리가 K리그 선수들이 중국으로 갈 수 있으면 가겠는데 갈 수 없다는 거죠. 네, 중국 선수들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중국 슈퍼리그 규정 자체가 한 해에 선수 영입이 제한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명 이상 영입하면은 영입이 안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제한이 있고, 또 외국 선수를 영입할 때 그거의 뭐 절반만큼인가 그것만큼을 이제 중국 축구협회에 뭐 기부해야 한다. 네, 뭐 그래도 중국이 축구가 발전을 못하는 건 똑같긴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한 해에 영입할 수 있는 선수는 제한돼 있는데 돈은 넘쳐나요. 자, 그럼 당연히 돈을 최대한 많이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 갓 뛴 뭐 그런 선수를 영입하거나 스타 플레이어를 많이 영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저 선수 뭐 유럽 빅리그에서 보던 선수인데 갑자기 중국으로 넘어왔네? 뭐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스타 선수를 많이 영입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영입을 많이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거죠. 뭐 이거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 해에 영입할 수 있는 선수는 제한돼 있고 돈은 넘쳐나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많이 쓰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못 가는 거다. 중국으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상위 리그랑 하부 리그, 뭐 중국 슈퍼리그랑 그 아래에 갑급 리그, 을급 리그가 있죠. 그런 리그들 간의 재정적 격차. 그러니까 거기 소속돼 있는 팀들이 쓸 수 있는 자금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요.
슈퍼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광저우 FC나 뭐 상하이 하이강 등등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돈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중국 슈퍼리그 자체가 사실 자금이 지금 거품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많이 뜸해졌죠. 오히려 재정적 상황이 더 악화돼가지고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한 게 독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당장 작년에는 이제 중국 슈퍼리그를 우승한 짱수 스닝이 바로 해체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중국 리그 지금 팀들이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작년에는 뭐 짱수 스닝 뭐 등등 이런 팀들이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게 이제 다 퍼져가지고 중국 슈퍼리그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그래서 지금 광저우 FC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자, 물론 외국에서 기여한 선수는 있겠죠. 뭐 그걸 제외하더라도 외국인 선수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 엘케손도 뭐 중국어로는 아이커선이라고 하는데, 엘케손 같은 경우도 브라질로 돌아가기도 했고, 여러모로 지금 상당히 좀 뭐라 하지? 불리한, 좀 이제 중국 슈퍼리그가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최상위 리그랑 하부 리그 격차가 커요. 뭐 최상위 리그는 사실 중국 슈퍼리그가 앞서 얘기한 대로 관중이 많다고 했죠. 근데 이게 사실 중국 인구로 봤을 때 관중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근데 쓰는 돈은 그 이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속 마이너스가 계속 쌓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뭐 최상위